들어보신 거 맞죠? 3학년 2학기 내용 거고요. 난 처음 만난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강의실 여기서 진행을 하니까 수업 10시에 늦지 않게 화보게 잘 오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포함해서 7번 열심히 잘 출석을 하면 수업이 끝나게 됩니다. 일단 시간 세부적인 쉬는 시간을 언제 가지는지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면 10시에 시작해서 11시 10분까지 정규반과 비슷하게 1시간 10분 동안 먼저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5분 쉬는 시간 있고, 정규반은 10분 쉬는 시간인데 특강은 15분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11시 25분부터 15분 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12시 50분까지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시 50분까지 해서 수업 이렇게 두 파트 하고, 그 다음에 10분 쉬는 시간 겸 테스트실로 이동하는 시간 가지시고, 1시부터 우리 여기 요 2관에서 수업 듣는 사람 처음인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 1강의실 데스크 바로 들어갔을 때 왼쪽으로 있는 큰 강의실이 있어요. 거기가 테스트실이고요. 그래서 1시부터 1시 30분 동안 정규반 수업과 동일하게 테스트 30분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다 정규반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오답 체크를 하잖아요. 오답용 배부 받아서. 근데 특강 수업에서는 그냥 일단 조교사님께 테스트지를 내시고 오답용을 챙겨서 다시 이 강의실로 옵니다. 바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시 30분부터 2시까지 제가 감독하는 여기에서 오답용을 할 건데, 그러면은 이제 뭐 베껴쓰기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고 다시 푸는 거 그 정도 볼 거예요. 자, 그래서 2시에 종료를 해서 마치고요. 만약에 테스트 사실 3학년 2학기 내용은 제가 그리 어렵게 내진 않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시험을 볼 거고, 오답도 한 15문제 중에 많진 않을 거라고 감히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일찍 끝났다고 일찍 가느냐 그건 아니고 2시에 일괄 종료이기 때문에 과제 미리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2시에 귀가하게 될 겁니다. 과제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적절하게 많지 않은 분량으로 조절해서 내드리려고는 하는데 아예 없진 않으니까 만약에 과제가 있다면 미리미리 풀어서 챙겨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와 테스트에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화목이잖아요. 목요일에 주말 테스트를 보는 거는 동일합니다. 주에 두 번째 시간에 주 3회반이면 수요일 혹은 화목투반에 목요일, 주 2회반이면 목요일에 우리 학원에서는 주말 테스트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엔 일일 테스트 보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당연히 일일 테스트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말 테스트에는 계백문이라고 분들이 배부 받은 이 계백문에서 역시 동일하게 개념 문제가 출제되고 그 개념 문제 잘 외워서 쓰시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제를 역시 특강과 정규반을 동시 수강 중이라면 여기서도 과제 미흡 값이 F를 받으면 우리 과제평가 ACF로 나가잖아요. 역시 동일하게 별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F 받으면 금방 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F 받지 않게. F는 70점 미만 만료자인데 당연히 과제를 해온다는 건 다 70% 이상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과제가 A가 되려면은 당연하게도 문제 풀고 채점하고 오답까지 완료가 다 되어 있어야 A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수업을 들으니까 오기 전에 미리미리 전날에 과제 다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제시 있어요? 제 시험은 없습니다. 다만 주말 테스트에 우리 학원 규정인 50점 미만 보강은
그대로 같이 가서 만약에 특강과 정규반이 동시에 꽈락이라면 커트라인 미만이면 둘 다 보강에 참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정규반 선생님과 특강 선생님이 나와 함께. 선생님이 같으면 어떡하나요? 뭐 오래오래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특강 수업에서도 종이 다 치니까 여러분들 동선이 맞춰가지고 움직이시면 되고, 네,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다 출결 체크하고 들어오셨죠? 네, 모든 관에서 다 들어오고 나갈 때 다 출결 체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3학년 2학기 책을 뭘 배우는지 대략적으로 훑어보고 이제 우리 오늘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목차 한번 펴보실까요? 목차 보시면 되게 적고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책들도 되게 얇습니다. 다른 과정이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딱 약간 체감 두께가 비교가 딱 될 텐데, 예, 3단원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개념원리 기준으로도 단원이 6개 단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7회 안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비와 삼각비의 활용, 그 다음에 원의 성질, 원가직성, 원주각, 그 다음에 통계, 상포도, 상자 그림과 산점도인데, 예, 보통 3학년 2학기를 우리 학원에서 정규반으로 진행 안 하고 다 특강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3학년 1학기 과정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등등이 나오잖아요. 이게 공통수학 1, 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이죠. 공통수학 1에도 또 나오죠. 네, 뭐 인수분해, 화학분해 똑같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고 바로 들어가야, 예, 좋아서 이제 정규반은 따로 없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삼각비 같은 경우에는 고등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쓰이고요. 예, 실제 수능에도 당연히 출제가 되는 개념이고, 원의 성질, 어쨌든 원에 대한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수학 1은 이렇게 2차식 위주로 다뤘다면, 공통수학 2 과목은 이제 그래프와 좌표를 위주로 다루거든요. 근데 이때 원에 대한 방정식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원 자체를 아예 모르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수2 듣기 전에, 그러니까 뭐 이걸 엄청 딥하게 공부해야 된다는 아닌데, 아예 안 듣고 공부하면 원이 뭐가 어떤 성질을 가졌더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 잘 해주셔야 하고, 마지막 통계 단원은 삼포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삼포도 개념 역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고등 과정에서 내수 미적분 1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요. 이게 실제 고1에 배우는, 학교에서는 고1 때 하는 거고, 학교에서 보통은 고2 때, 지금 고교 학점제랑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있는데, 예,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예외 없이 이게 모두 다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이 확률과 통계할 때 상포도 역시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무슨 원투는 수능 과목은 아니거든요. 수능 과목은 아닌데 당연히 대수 미적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할 때 초등학교 때 배운 부구단 이런 거 모르진 않잖아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당연히 바탕으로 진행되는 과목들인데, 확률과 통계 이런 애들이나 대수 이런 애들은 아예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여기 분산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초 개념을 잘 한 번에 공부하셔야 된다. 이거 오래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다른 공부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서 잘 공부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항상 수업은 항상 개념 필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문책 받으신 거 뒤에 이제 필기노트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하면은 개념 계백문책 꺼내가지고 필기노트 페이지를 펴라는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차례로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단어는 삼각비인데 삼각이라는 말 자체가 삼각형에서 온 말이에요. 삼각형. 그래도 어떤 삼각형이냐? 아무 삼각형은 아니고 우리가 삼각비를 얘기를 할 때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의 비를 우리가 삼각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 변 중에 세 변을 동시에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세 변 중에 이 중 두 변씩 짝지어서 길이를 비교를 하는데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면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내가 직각 표시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세 변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둘둘씩 짝짓는다고 하면 1번, 2번, 3번 변이 있다고 했을 때 총 몇 쌍이 나오겠죠? 둘둘씩. 제 하면은 하나 둘 이렇게 그러니까 총 3쌍이 나옵니다. 그리고 삼각비의 종류로는 그렇게 3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일명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는 기호인데요. 기호. 네, 이렇게만 적으면은 선생님 저게 뭔데요?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에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꼭지점 ABC라고 이름을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각삼각형 ABC.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꼭지점 C에 마주보는 변, 대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주보는 변이 선분 AB인데 이 AB의 길이를 소문자로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얘와 마주보는 대변과 대각을 따와서 소문자 C 이렇게 씁니다. 네. 물론 다른 걸 써도 되는데 이게 공식처럼 어느 교재든지 통용되기 위해서 내가 J를 A 쓰고 B를 쓰고 C를 쓰면 아무거나 쓰면은 당연히 문제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각 A, 점 A랑 마주보는 편인 BC에서 내가 소문자 A 이렇게 써주겠죠. 그리고 각 B가 직각이라면 이 B와 마주보는 제일 긴 변인 B변이 소문자 B에 해당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 사인 뒤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세 변의 길이의 비인데 그거는 어느 부분을 규칙으로 하느냐? 내가 마음에 드는 하나의 각을 잡을 거예요. 네, 하나의 각 요거 이번 A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A를 가지고 내가 A에 대한 삼각비를 쓰겠다라는 의미로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호를 씁니다. 자, 사인 A 이거는 규칙이라서
아, 그렇구나. 이게 뭐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자, 뭘 sin A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는지를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중이에요. 자, sin A는 이 A에 대해서 빗변을 일단 제일 긴 변인 빗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분의 A, B분의 A, 요게 지금 sin 값이에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B분의 A 문자로 하면 당연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교재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뭐 계백문이라든지 네, 한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빗변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높이도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물론 일반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가 밑에 있으니까 밑변, 얘가 높이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얘를 밑변으로 잡으면 얘가 높이인 거 아니에요? 내가 얘를 밑변으로 잡으면 높이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정해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빗변분의 높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빗변분의 마주보는 변, 빗변분의 대변 이렇게 할 겁니다. 자, A에 대해서 각 A가 있는데 A 빗변이면은 무조건 직각과 마주보는 변이니까 분모는 B로 고정이고요. 이 sin A면 A와 마주보는 이 부분을 길이를 재는 거다. 그리고 얘를 이제 sign이라고 읽어요. sign. 내가 아까 어떻게 읽는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COS 얘는 이제 사인인데 앞에 CO가 붙은 거거든요. 코사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글자를 다 적진 않고 사인도 이 뒤에 이렇게 E 있거든요. 예. 이러면 C이잖아. C. 죄악버리고. 자, 2가 있는데 앞에 세 글자 그냥 따온 거예요. 코사인도 앞에 세 글자를 따니까 이제 COS에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사인은 사인인데 코사인 뭔가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 사인과 코사인은 빗변이 기준이라는 점이 비슷해요. 얘도 분모가 빗변입니다. 근데 내가 아까 사인 A에서는 높이를 했잖아. 똑같은 걸 중공으로 비교하진 않겠지? 그럼 남은 데가 어디야? B분의 C겠죠? 예. 아, 코사인은 B분의 C를 의미합니다. 네, 일단 쉬는 시간 이후에는 다 핸드폰을 일단 내도록 하세요. 뭐 몰라서 못 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빗변, 제일 긴 변인 빗변을 기준으로 마주보는 변과 이 밑변을 비교를 하는 비율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높이 비빗변 이 부분이 사실 정확한 것 같지가 않아서 자, 대변이란 말은 우리가 원래 쓰는 개념어인데 이건 제가 약간 말을 창조해냈어요. 빗변분의 낀변. 낀변이에요, 낀변. 뭐가 낀변? A가 끼어있는 변. A가 끼어있는 변. 내 말 창조해낸 거야, 낀변은. 자, 코사인이 사실 그럼 사인과 코사인이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코사인을 외우면 사인이 자동으로 나머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게 빗변을 분모로 한다라는 성질을 공유하는 거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이걸 외울 때 그냥 냅다 외우지는 않고 이 코사인이 A잖아요. A에다가 COS 약간 필기체 이렇게.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C를 만들면 무조건 걔가 거기가 코사인인 거야. B분의 C. 사인은 S. 그러니까 코스 여기다 C를 만들 수 없잖아. 이렇게 C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잖아. 각 A에 대해서 알파벳 C를 이렇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럼 각 A에 대해서 알파벳 C를 그리자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분의 뭐 이걸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느 교재든지 다 저런 그림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다. 그럼 지금 제가 BA, BC 비교했는데 하나 남았네요. 둘씩 짝지어가 하기로 했잖아요. AB를, AC를 비교해야 합니다. 이거를 아까 자, TAN은 탄젠트라고 얘기를 해요. 역시 앞글자 3개 딴 거예요. 자, 이 탄젠트 그러면은 A와 C인 높이와 밑변을 비교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외워야 되는 건 도대체 뭐가 분모인가? 당연히 뭔가 내가 탄젠트 몇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숫자가 있거든요.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반대로 구하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분의 몇인지를 잘 적어주셔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A가 이쪽에 있을 때 SC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드렸잖아요. T를 써볼게요. T 이렇게 T 이렇게 T 이거 뭐 대단히 S 같아? 그냥 다 그렇게 써 그냥. 아니, 필기체스는 그렇게 생겼는데 필기체스는 그냥 대충 써 대충. 자, 그래서 어디를 먼저 찍냐? 내가 쓸 때 어디부터 썼어? 이렇게 썼잖아. 요렇게 해서 찍고 내려온다라는 의미로 왜냐면 우리가 이거 외울 때 쓰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C부터 찍고 C부터 찍어 C분의 A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밑변이 선생님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일 수 있고요. 높이가 얘고 얘가 밑변일 수 있는데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만든 표현으로 우리는 외워보도록 할게. 이게 왜냐면은 이 A에 대한 기준으로 A를 끼고 각 A를 끼고 있는 변, 각 A와 마주보는 변을 높이랑 밑변 대신에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A를 끼고 있는 변, A가 포함되어 있는 변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뒤에는 이렇게 A 혹은 문제마다 B 혹은 문제마다 C 이렇게 삼각형의 세 각 중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뒤에 넣어 놓는데요. 그러면은 이 알파벳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A가 써 있어. 사인 A는 빗변분의 이 각 A와 마주보는 변이란 뜻이고요. 대변. 대변은 이제 원래 쓰는 말이니까. 근데 코사인은 C 이렇게 해가지고 C 모양 만들어야 되잖아. 각 A를 끼고 있는 변.
간단한 예시 하나 쓰고 갑시다. 똑같이 A, B, C 이렇게 쓸 거고요. 예,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 네, 길이를 가지고 직접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AB의 길이가 4고요. 면 AC의 길이가 5예요. 그럼 BC의 길이는 당연히 뭡니까? 뭡니까 얘들아? 3이겠죠. 그쵸? 예, 문제에서 다 알려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로 마저 채우시면 돼요. 세 변을 동시에 주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피타고라스 정리 가지고 나머지 한 변을 마저 채워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풀 수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냐? 여기서 sin A가 얼마지? 하고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한다고. 자, 사인과 코사인은 무조건 뭘로 시작한다? 빗변 분해로 시작한다고요. 코사인, 사인. 네, 사인과 코사인. 사인자라는 말이 들어가면 빗변 분해예요. 빗변 분해, 5분해. 자, 사인은 뭐라고? 사인은 이렇게 A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B. 그래서 사인 A를 이 문제에서 그림을 딱 줘놓고 사인 A의 값을 구하여라. 5분의 3. 그 다음에 코사인 A. 네. 자, 코사인 똑같은 그림 주고요. 코사인 A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5분의 자, A를 끼고 있는 변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5분의 4 이렇게. 탄젠트 A는? 그죠? 네, 내가 A를 끼고 있는 변, 그러니까 A에서 출발을 하면 되더라. A, 탄젠트 A를 물어봤잖아. 출발을 해서 4분의 3이라고 답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굳이 새로운 용어를 창조해 가면서 질문한 이유는 당연히 그림을 그대로 줘놓고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써보실까요? 제가 먼저 쓰기 전에 여러분 한번 먼저 고민해보세요. 몇 분의 몇일지. 예. 그러니까 그림을 줘놓고 당연히 어디 분의 어디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뭐 그림을 새로 그릴 것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그릴 순 없으니까 뭐야 C에 대한 삼각비를 물어봤어. 그러면은 5분의 일단 다 5분의야. 사인은 C와 봐봐 사인 A면 A와 마주보는 변이잖아. 사인 C면 C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따서 5분의 4라고 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요. 코사인 C는 5분의 3. 그 다음에 탄젠트 C는 3분의 4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역수를 쓰거나 분모분자를 잘못 쓰면 당연히 오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치를 오늘 잘 기억해주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에서 같은 도형이고 그림이 바뀌지 않았는데 삼각비의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각을 가지고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답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이게 삼각비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추가로 좀 외워야 되는
이 세상에 직각삼각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아무거나 직각삼각형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에다가 내가 5랑 여기에다가 13 붙여놓으면 이게 뭐야? 이면 안 되지. 왜? 내가 일부러 사실 그렇게 만든 거거든. 여기가 12여야 여기가 13이란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혹시 12라고 대답할까봐 살짝 넣어놨어. 뭐라는 건 아니야. 네. 그러니까 5, 13. 사실 이거는 이제 그럼 뭐 어떻게 가야 돼? 이제 루트를 써야지 이제. 그렇지 않아? 25. 그러니까 제곱하면 25. 제곱하면 169. 그러니까 둘 더하면 190. 루트 194. 그죠? 네. 거의 이런 묘사가 식이 있다고. 194가 어떻게 앞으로 꺼내지는지 아닌지는 지금 쓰진 않을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루트 194분의 5, 루트 194분의 13 다 할 수 있다고. 직각삼각형에 나오는 대로 삼각비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고 많은 것 중에 잘 쓰이는 게 있다라는 거죠. 특수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아까 그런 요상한 내가 삼각비를 만들면 삼각비 해서 만들면 너네 이런 거 몇 돈지 알아? 난 몰라. 난 몰라.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각의 크기를 알 수 있으면서 계산이 편리한 걸 갖다가 특수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특수각은 어디서 나오게 되느냐? 정사각형과 정삼각형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일단 그리긴 할 건데 먼저 실물 적어보세요. 정사각형에서요. 자, 근데 정사각형을 제가 갖다 놓으면 직각삼각형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우리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들면 되지. 어떻게? 잘 대각선을 그어주면 이게 직각삼각형이지,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 텐데 보니까 내가 이 길이를 뭔지 몰라. 한 변의 길이를 뭐 A라고 할게요. 한 변의 길이 뭔지 몰라. 그냥 어느 소선 통용되는 모양을 쓰려고 해. 한 변의 길이 A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대각선의 길이는?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 A 안에 이제 제 루트가 있고 그럼 제곱은 앞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죠? 얘잖아요. 근데 2A 제곱이면 제곱인 건 밖으로 뺄 수 있고 원래 뺄 때 절대값 신경 써야 되는데 길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양수 개념이라서 그건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쓰지 말아봐. 여기가 지금 A인데 A, B, C 내가 똑같이 만들 거야. 이렇게 원래 A, B, C 기본 개념 가지고 한 거잖아.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하는 거지. 자, 얘들아, 사인 A가 얼마겠니? 하면서 선생님, 이건 아까처럼 명확한 숫자가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근데 얘는 길이의 B잖아. 우리가 빗변분의 그 빗변과 마주보는 변이니까 A가 어차피 크게 상관이 없어져요. 약분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sin A의 값은 루트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근데 이 A라는 거는 각 A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 A가 몇 도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45도. 예, 이게 지금 90도인데 당연히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45도가 되죠. 그러면은 원래 이 A 자리는 각 A 자리예요. 예, 우리가 각 A를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참고로 각 A를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코사인 탄젠트에서는 약간 기울어진 형태로 쓰거든요. 왜냐면은 이 각 표시를 대체하는 걸로 약간 기울어진 A를 씁니다. 교재에 보면은 약간 그렇게 써 있어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뭘 할 거냐?
제가 여기에 sin A 자리에 실제 각을 쓰려고요. 이런 식으로. A 자리에 A가 각 얘기하는 자리인데 실제 각이 45도를 쓰려고요. 그게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거든요. 유리화 하시면 얼마? 2분의 루트 2. 이런 식으로. 그러면 코사인 A는 이 빗변분에 A를 끼고 있는 변인데 직각이든 변 삼각형이었으니까 끼고 있는 변도 당연히 A잖아요. 그쵸? 그래서 코사인 45도도 2분의 루트 2. 그럼 탄젠트 45도는? 네, 이 45도에 대한 A 대 A, A분의 A, 1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지금 여기서 이 숫자는 외워야 해요. 외워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정사각형 말고 제가 아까 정삼각형도 쓰겠다라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정삼각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정사각형과 정삼각형은 여러분들이 중등 과정에서 중2에서 삼각형과 사각형만 내도록 배우는데 거의 거기에다가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은 정다각형이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닮은 도형일 수밖에 없어요. 모양이 바뀌진 않아요. 그쵸? 크기는 달라져도 이 모양 자체는 언제나 유지가 되고 우리는 결국에 비율을 구할 거기 때문에 어떤 커다란 정사각형과 어떤 커다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갖다 놓든 내가 100이든 이거를 100분의 1이든 당연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계산하면 언제나 삼각비의 값은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에는 지금 정삼각형 만들어 볼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 정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어디에 보조선을 그어서? 가운데. 네. 여기서 이렇게 높이로 수선을 내려서 보조선을 만들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직각삼각형에 역시 점 A, B, C라고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길이 여기 AB의 길이를 A라고 할게요. A. 다시. 아, 미안해요. X라고 할게요. 그냥 부분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X라고 할게요. 그럼 AC의 길이는? EX겠죠? 왜냐면 이게 반 자른 거잖아요. 그쵸? 예. 정삼각형은 일종의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XX. 그러면은 여기 EX. 그러면 BC의 길이는? 루트 3X. 겠네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3x제곱은 4x제곱과 같다. 계산되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내가 지금 여기 정사각형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일단 sin A 값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sin A 값 이렇게. 그러면 sin은 빗변분에 이 A와 마주보는 변이니까 루트 3x 이렇게 돼요. x가 분모분자의 약분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잖아. 내가 지금 이거 무슨 삼각형 만든 건데. 무슨 삼각형 만들었다고 그랬어? 정삼각형 만들었다고 했고 그럼 가계가 당연히 몇 도? 60도라는 걸 알 수 있어 우리는. 그리고 여기는 각자리라고 선생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이 대문자 A 대신에 내가 쏙 집어넣을 거야. 무엇을? 60도라는 숫자를. 그래서 우리는 sin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A에 관련해서 이 A는 지금 현재 60도니까요. 네, 코사인 60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60도. 그럼 이 60도 A랑 코사인은 끼고 있는 코사인 C 모양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 끼고 있는 거니까 2x분의 x에서 결국에 얘가 몇 분의 몇이냐 이 얘기하는 거죠. 바로 쓸게요. 2분의 1. 코사인, 사인 했으면 탄젠트도 해야죠. 탄젠트 60도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까요? 루트 3으로 계산을 하겠죠. 그런데 저 정삼각형을 반 잘라먹은 직각삼각형에 60도만 있나요? 당연히 직각 제외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30도도 있죠. 그래서 예, 아까 여기는 굳이 안 한 게 얘도 45도기 때문에 해봤자 똑같은 얘기 반복이야. 근데 이번에는 C 가지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게 지금 이런 문제에서도 같은 그림을 줘놓고 A에 대한 삼각비 물어볼 수도 있고 각 C에 대한 삼각비 물어볼 수도 있는데 똑같은 그림 안에서 여기 지금 30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30도에 대한 삼각비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sin C 이렇게 할 거야. sin C면 C를 기준으로 뭐라고? C와 마주보는 변이라고. sin은 마주보는 변이라고. 그러면 2x분의 x겠네. 뒷변분의 마주보는 변 x. 그래서 이제 이 아래는 30도 바꿔서 쓸게요. C 자리에 30도 넣어주시면요. sin 30도는 2분의 1. 코사인 30도는 30도를 끼고 있으면 돼요. 30도를 끼고 있으면 돼요.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는 그죠? 왜냐? 얘 C를 끼고 있는 변에서 마주보는 변으로 이거 내려 C를 가지고 C 찍고 내려오시고 옆으로예요. 그쵸? C 찍고 그대로 따라오시고 옆으로. 그럼 루트 3분의 1인데요. 우리 유리화해서 적어줄 거니까 얘 3분의 루트 3. 얘는 제가 2번 적는 이유가 이렇게 냅두고 계산할 때가 간혹 유용할 때가 있어서 둘 다 적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싹 지우고 다시 이제 그 새로운 내용을 가기 전에
예, 이렇게 비슷비슷한 관계에서 일종의 약간의 규칙이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각 B가 직각인 걸 제외를 하시면은 예, 각 A와 각 C를 더하면 몇 도? 이거 각각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더하면 80분. B가 무슨 B가 90도잖아. 예, 아, 90이죠. 그죠? 근데 이제 각 A는 이렇게 했을 때 A가 안 기울어진 A를 쓰고요. 각 표시를 이렇게 할 때는 근데 이제 교재나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보시면은 예, 이 각 표시를 떼는 대신에 기울어진 A를 써요. 이렇게 써도 아 그냥 각 얘기하는 거구나 알아들으시면 돼요. 이게 지금 A와 C는 더해서 90도 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은 아마 여러분이 계산하면서 뭐야 숫자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 크로스예요. 크로스. 예. 서로 90도가 되는 관계에서 사인 코사인 값은 크로스예요. 그 다음에 서로 90도가 되는 관계에서 탄젠트 값은 역수예요. 말로 적어야지. 한글을 안 쓰면 저도 편하긴 한데 여러분들은 문자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구문으로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써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게 각 A랑 각 C 자체가 몇 도인지 모를 때도 당연히 성립을 하고요. 이렇게 특수각일 때도요. 45도랑 45도를 더하면 90도 되잖아. 서로 왔다 갔다 한다. 크로스자. 그 다음에 둘 더해서 1의 역수는 당연히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5도에서는 이렇게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딱 보이죠? 그죠? 크로스? 크로스. 그죠? 더해서 90도 되는 탄젠트 값 서로가 뭐야? 역수다. 왜냐면 당연히 아까 예분의 얘랑 예분의 얘인데 분모 분자를 뒤집은 차이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이거를 이제 계산하고 문제를 풀고 그냥 마지막에 비슷하네 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은 당연히 문제를 푸는데 예, 좀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특수각이라고 하는 건 30도, 45도, 60도 같은 얘네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꼭 외워줘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자, 필기 잠깐 멈추시고 우리 개념 문제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다른 교재들과 다르게 중3화 교재는 연관 문제가 그 개념 문제마다 있어요. 개념 문제, 주말 테스트에는 연관 문제는 안 봅니다. 네, 근데 같이 지금 풀어볼 거예요. 옆에 있는 개념을 보면서. 일단 이쪽을 펴시고요. 1번 말고 2번 문제 이쪽을 펴시고요.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이유가 문제가 저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값을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값을 알아야 계산하지. 자,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코사인 30도가 얼마다 라는 거를 기억하고 있으셔야 코사인 30도가 얼마다 바로 외울 수 없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은 좋겠고 네, 얘가 2분의 루트 3이다 라는 거를 알고 있고 사인 45도를 2분의 루트 2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 곱하기 탄젠트 30도를 계산하라는 문제이죠.
그러면은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 이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 중이니까 당연히 등호 앞에 써주시고요. 그러면은 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당연히 곱셈하시면 되고요. 4분의 루트 6에서 6분의 루트 6을 뺀다. 계산해서 적어보시죠. 분분해서 풀면 얼마 나와요? 12분의 루트 6. 그렇죠? 자, 12분의 3루트 6, 12분의 2루트 6이니까 3루트 6, 2루트 6 빼면 분자 루트 6. 분모는 그대로 12. 그래서 이제 특수강을 이제 왜 외워야 되는지, 아 문제가 저런 식으로 나오면 당연히 외워야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도 이해하셨겠죠? 예. 예, 문제를 풀려면 외워야 합니다. 앞으로 넘겨보실게요. 1번. 자, 근데 이제 각을 안 주고 원래 기본 삼각비는 각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림 보고 푸는 게 원래 기본 핵심이에요. 요 내용이죠. 문제 풀어보세요. 예, 1-1 연관 문제 먼저 풀어보시죠. 하셨나요? 정답 몇 번? 4번. 4번이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 변을 봐주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변 AC의 길이가 루트 9, 즉 3이라는 거 이용하셨어야 되고, 그럼 사인 C의 값이 원래 얼마여야 되는데요? 3분의 2여야겠죠. 근데 역수로 잘못 써놨으니까 틀렸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일 기초 개념을 먼저 계획문으로 정리를 해봤고, 우리 개념 원리 펴보도록 할게요. 개념 원리랑 과제 노트 꺼내주세요. 개념 원리 12쪽입니다. 문제들 풀어봤고, 이제 슬슬 약간 문제다운 문제들을 풀어볼게요. 지금 과제 노트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규반과 같이 수강하고 있다면 뭐 오늘은 준비 못했으면 어쩔 수 없고 노트를 구분해서 쓰셔야만 과제 검사 받을 때 안 헷갈릴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확인 1번이랑 확인 2번 먼저 풀어보시죠.
과제 노트를 그냥 배부해드리는 건 첫 등록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존 수강생들은 그냥 원래 쓰시던 거 갖고 오거나 새로 사시면 됩니다. 아니 1, 2만 주시면 돼요. 해서 보겠습니다. 자, 탄젠트 A랑 사인 C 값을 구하래요. 탄젠트 A 보려면은 A를 일단 찍어야 돼요. A를 찍으려고 하는데 몰라! 구해야지. 얼마? 2. 그래서 2분의 루트 5 쓰시면 되고, 사인 C. C를 찍어. 사인이면은 C와 마주 보는 거 찝으시면 돼요. 몇 분의 몇?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약분해 주시면 답은 3분의 루트 5라고 쓰시면 끝. 자, 그 다음에 코사인 A를 알려주고 BC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래, BC의 길이가 얘가 궁금한 X값이라고 해봅시다. 자, 코사인 A. 근데 뭐야? 코사인은 12분의 X야? 혹시? 아니네? 뭐야? 코사인을 구하려면은 여기인 거잖아, 그지? 코사인 A는 끼어있는 거니까. 그리고 얘 지금 직각이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몇 분의 몇인 거야? Y분의 10이야? 12분의 Y야? 12분의 빗변분의, 무조건 빗변분의예요. 빗변이 분모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12분의 Y가 3분의 2루트 2다 라는 내용이죠. 그럼 내가 Y값 구하기 위해서 일종의 방정식 계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양변에 12 곱하실 거니까 8루트 2고요. 그럼 X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뭘로 구할 건데? 그러니까 제곱 빼기 제곱. 자,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구하실 겁니다. X제곱 더하기 8루트 2의 제곱은 12의 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X제곱은 70. 그렇대. X 당연히 얘 양수인 길이니까요. 양수값이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BC의 길이 X는 4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곱인 값을 쓰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고 답을 그냥 16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예, 잘 많이 하는 실수고. 특히 왜 15가 나왔다. 뭐 루트 15 이렇게 가주셔야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확인 1, 2 풀어보라고 했고 확인 4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같이 읽어보시면 코사인 A가 7분의 5일 때 사인 A 곱하기 탄젠트 A 값을 구하시오. A가 뭔데? 모르지. 수간도 아닌데 모르지. 자, 그래서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한 줄이 끝이잖아. 저 문제의 끝이야. 안 되겠어. 삼각비는 원래 그림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삼각형 만드세요. 자, 내가 직각삼각형을 만들고요. A도 찝어. A. 나머지 BC는 별로 안 궁금하니까 그냥 A. 내가 편한데 A를 찝을게. 자, 코사인 A면은 5분의 7인데, 아, 미안, 7분의 5인데 7을 여기다 써, 저기다 써. 여기, 저기. 7 위에. 빗변 자리에다가 7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A랑 코사인이니까 끼워야겠지? 코사인 이렇게 갈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5예요. 사실 실제로 길이가 7인지 5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4, 10일 수도 있고 21이랑 뭐 15일 수도 있고 2분의 7과 2분의 5일 수도 있고 7A랑 5A일 수도 있는데 사실 상관없어요. 비율이기 때문에. 예, 비율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문제에서 이거 가지고 사인 A랑 탄젠트 A 값을 구하래요. 아, 그러면은 내가 7, 5를 빗변과 나머지 변으로 위치 잡아줬으면 계산을 할 수 있죠. 얼마? 제곱하시면 49고요. 제곱하시면 25니까. 네, 제곱해서 24가 나와야 되는 수이니까 루트 24. 이 루트입니다. 그래서 사인 A는 몇 분의 몇? 7분의 예, 마주보는 1루트. 탄젠트 A는 몇 분의? 분모 몇 분의? 5분의 1루트. 그래서 예, 곱셈 계산하시는 거니까 35분의 24. 약분 더 안 되네요. 그리고 막 그 테스트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약분 뭐 이런 거 주의하시고 기하분수로 쓰셔야 당연히 정답이니까. 네? 오늘 배운 거 나오겠죠. 그다음에 확인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삼각비의 값을 구하시오. 그림을 줘놓고 확인 4번. 다음 삼각비의 값을 구하래. 코사인 X. X 어떻게 여기 있네. 코사인 X면 BD랑 X를 끼고 있는 DE를 알아야 되는데 알아? 몰라! 문제 못 풀어 그럼? 그쵸, 문제를 못 풀진 않을 거잖아. 몰라도 풀 수 있게끔 뭔가를 줬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죠. 자, 지금 아까 얘도 그렇고요. 삼각 B는 비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 크기와 관계없이 어차피 얘네들이 비율이니까 몇 분의 몇은 계속 동일하게 성립을 하고, 아까 특수각 얘기할 때도 이만한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지 요만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지에 관계없이 1대1, 1대1 성립하고 루트 2대1, 루트 2대1 성립한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삼각비는 이 자리에 각이 들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각 X. X 값이 똑같다면은 어느 부분을 도형으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삼각형 B, E, D와 닮음인 삼각형을 대응 순서 맞춰서 여러분들이 써놔봐 주시죠. 왜냐면 지금 현재 각 X는 B, D, B, E, D 삼각형 안에 있는데 거기선 사실 죽었다 깨어나도 길이를 찾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삼각형으로 옮겨놔 볼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대응 순서를 당연히 맞춰서 쓰셔야겠죠. 뭐라고 쓰면 될까요? B, A, C겠죠? 무슨 닮음이죠? 닮음 조건? A의 닮음입니다. 왜? 각 B가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은 공통이고요. 90도, 90도. 우리는 각 두 개가 같으면은 닮음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닮음이 성립하고요.
자, A의 닮음이 성립하니까 여기 각 D랑 대응되는 어디가 각 C 역시 X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 조그만한 직각삼각형은 무시를 하고 A, B, C로만 판단을 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종이 쳤네.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네, 코사인 탄젠트 값을 각각 구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서 나머지 AC병 구해서 문제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15분 가지도록 할게요.